저는 올해 70을 맞이한 평범한 여성입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떨리는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저와 같은 처지 누군가에게 혹은 제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실 분들에게 제 인생의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5살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성실해 보이는 그 사람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까다로우셨지만 그 시절 어느 집 시부모가 안 그랬겠습니까? 결혼 초반 10년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 키우고 남편이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무관심했지만 그래도 바람을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은 남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셨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는 것부터 빨래 개는 법, 심지어 제가 입는 옷까지도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내 생각해서 하시는 거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청소일, 마트 계산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족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낸 뒤 일터로 갔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와 또다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의 집 설거지나 하고 다니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지만 그렇다고 생활비를 더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를 대려면 제가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나가니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며 늘 불평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큰 집에 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며느리가 게을러서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작은 아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나 싶었는데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때가 남편 65, 저 60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큰돈은 큰아들 결혼 자금으로 주고 우리 노후 자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과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태도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거들지 않았는데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노인정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같이 설거지라도 하면서 지내요라고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평생 밖에서 돈 벌어온 사람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당신이나 해. 그게 당신 일이잖아. 남편이 은퇴한 후 저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려주면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라고 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면 게으른 것 좀 바라고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까짓 거 가지고 병원은 무슨 일하며 돈 아깝다고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명절 준비를 덜해도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까지 오니 준비할 음식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거나 일을 덜 거들면 남편은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래 하면서요. 정작 자기 아들은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데 말입니다. 점점 저는 집에서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했고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 노인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도 제가 이웃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왔더니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했을 때도 남편이 반응은 그러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지였습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제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해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그나마 제 편이었지만 딸도 자기 집 사정이 있었습니다. 손주들 돌보는 것도 바빴고 며느리 입장에서 남의 집 일에 깊이 관여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추석 때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 음식은 맛이 없어. 예전만 못해. 그 말 자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남편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남편은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제게 돌아온 것은 무시와 천대뿐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 그 후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면 싫으면 당신이 만들어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서예반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사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요. 한 할머니는 이미 황혼 이혼을 하고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너무 편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아직 결심을 못하고 계시지만 다음 생에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평생 생각해 보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혼이 부끄러운 일이었고 특히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면 어떨까? 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드셨어요? 저는 평생 참아왔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시집살이 이야기, 남편이 무관심, 최근 몇 년간 받은 무시와 모욕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딸도 울었습니다. 엄마, 몰랐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겠니? 그리고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인생은 엄마 것이에요. 오빠가 뭐라고 하든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겠다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 제 또래 여성의 기대 연령이 88세 정도라고 했습니다. 아직 15년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15년을 더 이렇게 천대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라도 평온하게 살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황혼 이혼도 충분히 가능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을 때 그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혼?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렸어요. 이제 더는 당신과 살 수 없어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으니까요. 아들은 역시나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그 나이에 이혼이 말이 됩니까?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체면이 뭐니? 엄마가 평생 무시당하고 살아온 게 체면을 지킨 거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이 더 서운했습니다. 친척들도 나섰습니다. 시동생이 전화를 걸어 형수님, 우리 형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살지도 않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러는지. 친정 오빠도 걱정했습니다. 동생아,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체면보다 제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녹음한 것도 있었고 명절 때마다 혼자 일했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와 부당한 초우에 대한 증언도 준비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갔고 판사님은 이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재산 분할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당신이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린 것은 남편이 아니라 제 자존감을 짓밟던 그 관계였다는 것을요.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TV를 보는 것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평온함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해먹습니다. 누가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늦게 해도 잔소리 듣지 않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예뿐만 아니라 요가반에도 다니고 노래교실도 다닙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가끔 근처 카페에서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딸이 자주 놀러 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라는 딸의 말이 기뻤습니다. 아들과는 아직 어색합니다. 가끔 전화를 하지만 길게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지요. 아니면 말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하느라 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에필로그 후회는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외롭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텅 빈 방을 보면 쓸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 혼자서 평온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나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작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가고 싶고 손주들에게 줄 뜨개질 작품도 만들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읽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제 선택이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몇 년만이라도 저를 위해 사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같은 처지의 당신에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자존감을 잃어가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평생 알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른이 나이에 용기를 냈고 지금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